저 사람 좀 봐요. 이곳은 노숙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이 동네를 더럽히지 마세요. 때로는 사치와 비참함 사이의 경계가 아주 얇은 벽일 뿐이고 그 벽 너머는 겉보기만큼 빛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노인이 부유한 저택 앞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냉혹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비난받던 사람이 결국 온 가족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유한 사업가인 판민 씨의 저택은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철문은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높은 담장은 부와 빈곤을 가르는 장벽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담장에 기대어 앉아있던 사람은 초췌한 모습의 한 노인, 점반남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천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고단한 삶이 남긴 소중한 조각들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중년의 가정부인 투이링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노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비를 부르기 전에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투이링 씨의 쫓아내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손으로 낡은 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적은 재산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이링 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좀 봐요. 여기 같은 곳은 노숙자들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이 동네를 더럽히지 마세요. 남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흐릿한 눈에는 반항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밤을 지낼 곳이 없어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투이링 씨의 냉혹함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마치 그가 여기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택의 문은 단순히 부와 빈곤을 가르는 문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간의 연민조차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판민 씨의 부인인 흐엉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구두의 굽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구두 소리만큼이나 냉랭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그냥 거지일 뿐입니다. 링 씨, 경비를 부르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떨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힘겹게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주변의 차가운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흐엉 씨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세요. 투이링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밤새 여기서 잤던 모양이에요. 당장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흐엉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명령했습니다. 경비를 부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 씨는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은 한적한 거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새로 업로드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택 내부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빛이 반짝이며 공간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흐엉 씨는 거실로 들어서며 손으로 옷깃을 정돈하고 그녀가 귀중품을 두는 화장대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가 비어있는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흐엉 씨는 놀라며 상자 쪽으로 다가가 주변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고 몇 초 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노숙자야. 아까 그 사람 말고는 없겠어. 흐엉 씨는 곧바로 판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 씨, 빨리 집으로 와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아까 집 앞에 서 있던 그 노숙자가 틀림없어요. 제가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니까요. 흐엉 씨는 지체 없이 투이링 씨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며 남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쪽 모퉁이에서 남 씨는 허름한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동정을 바라며 내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어제부터 굶은 탓에 끊임없이 꼬르륵거렸습니다. 근처에서 빵을 파는 한 사람이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빵 하나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여기선 구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남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빵을 먹으려는 순간 경찰차 한 대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판민 씨 저택 앞에 있었던 적 있습니까? 한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들어 차분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앞에서 잠시 잤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저택 앞에서 노숙자가 있었다고? 당연히 도둑이지. 셔츠를 입은 한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차분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숨긴 게 없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남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흐엉 씨가 몇몇 이웃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남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더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이런 몰골을 보면 남의 것을 훔쳐먹고 사는 게 뻔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방을 꼭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남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떨며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고 군데군데 기운 옷, 헐어버린 작은 책 한 권,
그리고 빈 깡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관들과 남씨 모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허웅 씨는 거의 소리쳤고 다가가서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바로 이거라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인할 생각도 없었나요? 공기가 터질 듯이 가라앉고 주변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난의 말들이 남씨에게 쏟아져 내리며 폭풍처럼 퍼졌습니다. 그가 숨기려고 했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남씨는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놀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부인에 대해 아무도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와 함께 별장으로 가셔서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허웅 씨는 똑바로 서서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부인하려고 하네요? 조금 후에 별장에 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남씨는 저항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조용히 경찰을 따라갔고 군중의 비웃음과 의심을 받으며 둘러싸였습니다. 만약 아직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별장의 거실에서 남씨는 허웅 씨, 판민 씨, 그리고 호기심 어린 이웃들의 시선을 받으며 가운데 앉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반짝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허웅 씨는 팔짱을 끼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할 말 없나요? 그 반지가 바로 당신 가방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남씨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허웅 씨가 손을 탁탁 치며 크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무죄인 척하려는 거예요? 가난하다면 그렇다고 해도 도둑질까지 하지 마세요. 판민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인정하고 반지를 돌려주시면 경찰에게 감형을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이웃들은 속속들이 소곤거렸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딱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나요? 인정하세요. 왜 계속 끌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찰관은 남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백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씨는 고개를 들고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내가 도둑이라면 왜 내 가방 안에 반지를 넣어두겠어요?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허웅 씨는 여전히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몇 마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나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도둑질을 하고 여전히 부인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남씨는 한숨을 쉬며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장의 공기는 마치 팽팽한 현악기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묵묵히 지켜보던 경찰서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증 하나로는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판민 씨는 처음에는 허웅 씨와 의견이 같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볼 것입니다. 문 밖에서 가족의 어린 아들인 자오바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 보이자 그는 다가가며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모두가 자오바오를 향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허웅 씨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무슨 이상한 걸 봤다고? 자오바오는 목을 꿀꺽 삼키며 작은 손으로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집안일 도우미 선생님을 봤어요. 그녀는 아침에 할아버지 근처에 있었어요. 그녀가 뭔가를 주워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곳에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방 한쪽 구석에서 서 있던 쭈이린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그냥 쓰레기 좀 주운 것뿐이에요. 이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경찰관은 쭈이린 씨를 바라보며 엄중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서 이 진술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쭈이린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쓰레기만 주웠을 뿐이에요. 아이가 말한 건 전혀 아니에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오바오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본 대로 말한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몰라요.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도움을 주었어.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일이 곧 밝혀질 거야. 경찰관은 판민 씨에게 별장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큰 화면에 아침에 촬영된 영상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장 정문을 보여주는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남 씨가 영상 속에 나타났고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밤새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쭈이린 씨가 문을 열고 나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쭈이린 씨가 남 씨 근처로 가까이 내려가는 장면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멈춰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판민 씨는 영상을 잠시 멈췄습니다. 쭈이린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반짝이는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쭈이린 씨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우연히 주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쭈이린 씨가 남 씨의 가방을 향해 몸을 낮추었고 몇 초 후 그녀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 씨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습니다. 허웅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주일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바라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야. 넌 의도적으로 그 팔찌를 노인의 주머니에 숨겼어. 왜 그랬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투일인 부인은 더듬거렸지만 마땅한 변명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슬픈 눈빛으로 투일인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왜 나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라고 묻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를 비난하기 위해 팔찌를 그의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더욱 거친 어조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투일인 부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흐엉 부인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투일인 부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당신의 명예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남 씨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원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이제부터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을 의심보다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판민 씨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퉁퉁한 린 씨를 바라보았다. 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짐을 싸서 여기서 나가세요. 퉁퉁한 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지만 남 씨를 향해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남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몇 걸음 물러섰다. 마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 듯했다. 모든 일이 차츰 진정되자 남 씨는 넓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추억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순한 무명 노인이 아닙니다. 이 마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판민 씨는 남 씨를 바라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 씨는 판민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예전 당신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 가족과 당신 가족은 매우 가까웠지만 어떤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죠. 저는 당신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드렸지만 아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은 저를 잊었을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판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요?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 당시 당신 가족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저희 가족이 당신 아버지를 위해 대출을 보증해 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큰 사건을 겪으며 모든 재산을 잃고 집까지 팔게 되었죠. 당신 아버지는 다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허은 씨는 말없이 얼어붙어 있었다.
퉁퉁한 린 씨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후회를 담은 눈빛을 보였다. 판민 씨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며 점차 떠오르는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생각났어요. 아버지께서 남이라는 친한 친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었군요. 남 씨는 살짝 웃으며 그 얼굴에는 오래된 슬픔이 조금은 풀린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는 여기서 뭔가를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당신 집 앞에서 멈췄을 뿐이죠.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남 씨는 일어나서 여전히 가녀린 어깨를 유지하며 평온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외모나 상황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씨의 말은 모두를 묵묵하게 만들었다. 판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후회의 표정을 지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당하게 대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남 씨가 진실을 밝혔음에도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허은 씨는 의자에 앉아 멀리 응시하며 모든 일을 정리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남 씨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에 큰 돌덩이를 떨어뜨린 듯 깊은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판민 씨는 남 씨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나쁘게 대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가족이 도와주었던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남 씨의 말을 듣고 판민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 잘못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판민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허은 씨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제 명예만 생각해서 당신을 상처 입힌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 씨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긴 후 눈빛에 슬픔과 이해가 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용서는 쉽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 근처에 있던 자오바오 소녀는 조용히 다가가 남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남 씨는 말없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오바오의 머리에 손을 가볍게 얹어 주었다. 마치 그의 정직과 용기에 감사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경찰관은 고개를 숙이며 남 씨를 존경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번 일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고 아쉬운 한숨만이 들렸다. 남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넓은 대문을 바라보며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남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먼 기억을 향해 가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남 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결국 남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여인 몸은 넓은 공간에서 작아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여러분은 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남 씨는 판민 씨와 허은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요. 허은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남 씨,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좋은 뜻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판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소한 저희가 당신을 모셔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당신을 돌볼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남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떠올랐다. 차라리 이곳에 속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는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유롭고 이 화려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큰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남 씨의 모습은 저녁 햇살 속에서 점점 작아지며 대문 뒤로 사라져갔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를 따라 계속 지켜보았고 마음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저녁 햇살은 조용한 길을 감싸며 남 씨의 작은 몸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지닌 채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남 씨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큰 교훈이 되었다. 자오바오 소녀는 빠르게 대문을 향해 달려갔고 작은 빵 봉지를 손에 들고 남 씨에게 건넸다. 그는 경외심이 어린 눈빛으로 남 씨를 바라보았다. 남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간단한 제스처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별장 안에서 판민 씨는 멈춰서서 손을 꽉 쥐고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새기듯 생각에 잠겼다. 허은 씨는 손으로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남 씨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느 작은 구석에서 남 씨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멈추었다. 그는 앉아서 오래된 천 주머니를 열고 빵 한 덩이를 꺼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인애와 공평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